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 6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상속이 개시됐을 때 공제를 최대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절세의 첩경이 되겠죠. 바로 절세의 지름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야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6억 원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에 나와 있거든요.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 비거주자는 안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요.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상속주택에 대해서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물론 6억 원까지 공제해 주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했습니다. 주택이 3억 원입니다. 그럼 3억 원 100%, 6억 원 한도니까 3억 원까지만 공제해 주고요. 7억 원이다. 그러면 7억 원의 100%, 7억 원이 아니고 한도는 6억 원이니까 6억 원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요. 바로 상속주택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땐 채무를 뺀 금액의 100%라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채무가 5억 원입니다. 은행 채무죠. 그러면 뺀 금액 5억 원의 100%, 바로 5억 원만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요, 공제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6억 원 공제는 물 건너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제 요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배우자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배우자한테 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직계비속, 자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이죠. 그때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만약에 9년 동안만 동거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요, 직계비속 자녀가 동거는 15년을 했는데 그 중에 미성년자 기간이 1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년일 때는 5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10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인이 성년된 기간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요건은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돼야 됩니다. 물론 주택이 없는 기간도 같이 살 수는 있잖아요. 그 기간도 포함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건이 되겠네요. 바로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만 가능하다. 결국 뭐냐면요. 상속받은 사람은요. 아버지는 주택이 있고 자녀는 주택이 없다는 것이고요. 아니면 아버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 그 주택을 공동 소유한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1주택자가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안 되는 것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같이 살고 있는 자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2주택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가 되겠죠. 그 배우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동거주택 요건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상속인이 혼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피상속인이 혼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하고 혼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2주택이 되는데요. 이때는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요, 봉양 합가로 갑자기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해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 비상속인 외에 상속인이 되겠죠. 그 상속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요, 비상속인이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이거나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제3자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2주택이지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는요, 비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최대 지분 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그 최대 지분 소유자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동일 지분 시에는요, 해당 주택 거주자 아니면은 최애 연장자 순으로 정합니다. 자, 제 정보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계속 동거 사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함께 10년 이상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피치 못하게 계속해서 동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속 동거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징집이죠. 이런 경우에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동거 사유가 됩니다. 물론 징집 기간 동안에는 동거 기간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공익근무 요원으로 징집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계속 동거 사유가 되면서 동거 기간도 합산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취향 및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계속 동거 사유가 되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취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나 기술학교에 취약하는 경우에 따로 떨어져 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계속 동거 사유가 되겠고요. 직장의 변경이나 정근 등 근무상의 형편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포함되고요. 단 이 경우에 동거 기간은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서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동거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동거 기간에서는 제외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도대체 얼마만큼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공제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이 70억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자녀 둘이 있어갖고 7분의 3, 3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일가공제 5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35억 원이고요. 세율은 50%고 산출세액은 1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의 세액공제를 한다면요. 결정세액은요. 12억 5,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공제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을 한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35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다운되고요. 세율도 50%에서 40%로 다운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3억 원을 반영한다면 9억 7천만 원의 상속세만 내면 되는데 공제한 경우에 2억 8,130만 원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절세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상속 개시 전 동거주택에 채무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택의 가액이 10억 원인데 5억 원의 은행 채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5억 원 뺀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최대 6억 원 공제를 못 받고 5억 원만 받게 되는데요. 이때 그 은행 채무를요, 5억 원을 갚는 겁니다. 물론 1억 원만 갚아도 되겠지만 5억 원을 갚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주택가액 고스란히 10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갚는 방법은 무엇이냐? 다른 재산이 있다면 다른 재산에 그 담보대출을 통해서 대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동호주택 상속공제를 최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채무가 없어진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채무가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속세 과세 표준은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절세 방안이 되겠습니다. 동거주택 가액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 3억 원, 4억 원이다. 이랬을 때는요, 공시가격으로 바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통해서 6억 원, 7억 원, 8억 원, 10억 원 등으로 올려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상속세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올렸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 효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 효과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주택가액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법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라입니다. 다세대 주택이죠. 공시가격이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시가는 6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요, 3억 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반영한 6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은 그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을 최대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시가가 10억 원인데요. 공시가격은 6억 원입니다. 6억 원만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그 동호주택 상속공제는 최대한 받을 수가 있으나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양도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시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감정평가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비싼 주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공시가격은 10억 원인데요. 시가는 20억 원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시가대로 감정평가로 해서 20억으로 올린다면은요, 물론 상속세는 일부 부담하겠죠. 하지만 양도세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상속세와 양도세 절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상속주택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주택가격을 올리는 경우에 동호주택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거나 나중에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상속이 발생됐을 때는요, 무조건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하수의 전략에 불과하죠. 따라서 양도세와 상속세를 적절히 판단해서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을 공시가격 아니면은 기준시가 아니면은 공시지가로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요,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억 원 아니면 수십억 원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이 반드시 사전에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솔루션을 찾아주는 사람은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때 전문가의 역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다양한 그 경험이 있어야 되겠고요. 확실한 솔루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객관성, 공정성, 그 다음에 다른 금융기관의 편이 아닌 바로 소비자 편, 바로 고객 편에서 이러한 솔루션을 찾아주는 전문가를 만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점은 반드시 피해야겠습니다. 최악의 실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실행 후 상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솔루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늦게 상담하는 것, 이것 또한 최악의 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상속공제 6억 원을 추가로 받는 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